남북정상이 오는 8월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하자 도내 이산가족과 실향민들도 남북교류에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농촌진흥청 등 국가기관도 일정 비율 지역 인재를 의무 채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북대와 원광대 로스쿨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주변을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그린푸드존이 시행된 지 10년이 됐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어제 판문점에서 열린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많은 분들이 지켜보셨고 또 감동했습니다. 특히 북에 가족을 둔 이산가족과 실향민들은 한반도에 불어오는 따뜻한 봄바람에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전쟁을 피해 고향을 떠났던 18살 소녀는 이제 9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습니다.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파격적인 합의를 이루자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가슴이 뿌듯하죠. 설레이고 막 둘이서 잡고 포옹도 하고 정상이 그러니까 가깝다는 심정이 들어가죠. 꿈에도 그리운 고향 땅을 다시 밟아볼 수 있을까 기대감이 커집니다. 통일돼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마음뿐이죠. 이제 전쟁하지 말고. 89살 이몽남 할머니는 남북 정상이 만나던 날 하루 종일 TV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17살이던 여동생은 공부를 시켜준다는 말에 인민군을 따라 북으로 갔습니다. 3년 전 극적인 상봉을 했지만 한 번 더 동생을 만나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나 이번에 못 만나면은 이제 죽지. 야단 아홉인데 살겠어? 내 소원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남북 정상은 오는 8월 15일을 전후해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반도에 불어오는 따뜻한 봄바람에 북에 가족을 둔 이산가족과 실향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오는 10월 익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할지 주목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특사로 활약했던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남북 정상회담 참석차 방문한 최휘 노동당 체육담당 부위원장에게 익산 전국체전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의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 선수단의 체전 참가가 현실화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지역 인재 의무 채용 비율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전북은 이전 기관의 절반이 넘는 국가기관은 채용 의무가 없어 국가기관도 적용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대성 기자입니다. 혁신도시로 옮겨온 기관들은 올해부터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의무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올해 18%를 시작으로 해마다 3%씩 올려 2022년부터 30% 이상 지역 인재를 뽑아야 합니다. 취업을 앞둔 학생들은 기대가 큽니다.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더욱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역 인재 의무 채용 기관이 공공기관만 해당되고 국가기관은 공무원이라는 이유 등으로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전북은 12개 이전 기관 가운데 국민연금공단 같은 공공기관은 5곳에 불과하고 농촌진흥청 등 국가기관이 절반이 넘는 7곳에 이릅니다. 공공기관 비율이 42%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평균보다 30%포인트 낮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직원 비율은 44%로 전국 평균 84%의 절반가량에 불과합니다. 전북에서는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을 높여도 다른 지역보다 혜택을 적게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전라북도는 국가기관도 지역인재를 의무 채용하도록 하는 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조성의 목적이 균형 발전 또 지역대학과의 상생 협력입니다. 그런 목적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 혁신도시 이전 기관 중에 국가기관도 또 지역의 인재를 일정 부분 채용해 주는 것이 전북의 이전 공공기관 5곳이 최근 3년간 뽑은 지역 인재는 전체 채용 인원의 14%인 276명, 한 해 평균 90명 선입니다.
7개 국가기관도 30% 이상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화되면 12개 이전 기관이 뽑게 되는 지역인재는 한 해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북대와 원광대 로스쿨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격률이 낮은 로스쿨은 정원 미달 등으로 통폐합 압박을 받는 등 악순환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치러진 제7회 변호사 시험 합격률입니다. 원광대 로스쿨의 합격률은 24%로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꼴찌, 전북대 로스쿨은 27%로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시험을 본 10명 중 3명도 합격하지 못한 것입니다. 전북대와 원광대는 1회부터 7회까지의 변호사 시험 누적 합격률도 형편없습니다. 원광대의 누적 합격률은 62%로 꼴찌, 전북대는 69%로 꼴찌에서 네 번째입니다. 전북대와 원광대 로스쿨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수도권 대학과 비교해 최대 3배 차이가 납니다. 또 비슷한 규모의 전남대나 경북대 로스쿨과 비교해도 합격률이 20% 가까이 떨어집니다. 법무부가 처음 공개한 로스쿨별 변호사 시험 합격률 결과를 받아든 지역 대학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합격률 공개로 로스쿨 간 서열화가 고착돼 앞으로 정원 미달 등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이제 특강이라든지 또는 이제 중간고사 끝나면 조금 밀착 지도가 필요한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하게 교수들이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해서 변호사 시험은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에 5번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불합격자의 재응시자 수는 늘어나는데 법무부가 매년 합격자 수를 제한하고 있어 합격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합격률 공개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방 로스쿨의 통폐합, 입학정원 축소, 의사고시와 같은 자격시험으로의 전환 등 로스쿨 설립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서 학교 주변 200m까지는 그린 푸드존으로 지정돼 식품 판매가 제한되고 있는데요. 이 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이 돼가지만 재고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학교 앞 문구점으로 모여듭니다. 저마다 손에는 100원, 200원짜리 군것질거리가 들려 있습니다. 유통기한이나 성분 표시도 제대로 안 된 사탕류나 수입 군것질거리가 대부분입니다. 맛있더라고. 불량식품 배고프기도 해서 불량식품 먹으면 맛있어요. 맞아요. 얼마에 한 번씩 먹어요? 맨날 먹는데. 300원짜리 과자 사는 거예요. 학교 주변 반경 200m에서 불량식품 등의 판매를 제한하고 있는 식품안전보호구역, 이른바 그린푸드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고열량, 저영양, 고카페인 식품을 팔면 안 되는 학교 매점도 상황은 마찬가지. 판매가 금지된 과자, 캔커피 등 간식거리들이 버젓이 진열돼 있습니다. 캔커피 그런 거는. 전담관리원이 한 달에 한 번 점검에 나서지만 위생 상태나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게 전부입니다. 지난해 전북의 그린푸드존에서 적발된 건수는 한 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린푸드존은 일반 그린푸드존이 아닌데 하고 법적으로 판매해서 처벌을 받거나 이런 건 없어요. 식품위생법상에 유통기한 준수하고 있는지 이런 일반적인 식품위생과 관련한 것만 하지. 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째.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그린푸드존은 아직도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논에 심은 소형 양배추가 전북에서 처음으로 일본 수출길에 오릅니다. 일반 양배추의 절반 크기인 소형 양배추는 맛이 좋은 데다 벼보다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어 대체 작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논에 심은 소형 양배추입니다. 배추 속이 한창 차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수확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생육상표는 많이 좋고
그리고 앞으로 한 20일 내지 30일 정도 되면 결구가 완전히 돼서 수확이 가능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군산 지역 논에 심은 소형 양배추는 모두 8헥타르. 이미 400톤을 일본에 수출하기로 계약이 끝나 다음 달부터 수출길에 오릅니다. 소형 양배추는 일반 양배추의 절반 크기지만 당도가 높은 데다 부드러워 생식을 즐기는 일본에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내년에는 올해보다 5배나 늘어난 2,000톤을 수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일본 바이어들 초청해서 행사 한번 가지고 내년에는 지금 물량의 한 5배 정도를 더 농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소형 양배추는 이모작이 가능해 벼보다 3배가량 높은 소득을 농가에 안겨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3월에 양배추를 정식을 해서 5월 달에 수확을 하고 9월에 양배추를 또 다시 재배해서 벼농사 대비 평균 3배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군산 지역 농민들의 주요 소득원인 쌀과 보리의 소비 감소로 대체 장목이 절실한 상황에서 소형 양배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주 등 5개 시군의 민주당 단체장 후보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전주 김승수, 익산 김영배, 완주 박성일, 진안 이항로, 부안 권익현 등 단체장 후보 5명과 도의원 후보 33명, 시군의원 후보 139명에 대한 공천을 인준했습니다. 최고위를 통과한 인준안이 월요일인 30일 당무위원회에서 승인되면 민주당의 1차 공천 절차가 최종 확정됩니다. 정읍 은선리 도계리 백제 고분군이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됐습니다. 정읍시 영원면에 위치한 은선리 도계리 고분군은 전북 최대 규모의 백제 고분군으로 이 지역이 백제시대의 중요한 거점이었음을 보여주는 유적입니다. 전라북도는 사적 지정을 계기로 유적을 활용한 교육과 관광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가 전주국제영화제와 한지축제 기간에 맞춰 봄 여행 주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5월 13일까지를 봄 여행 주간으로 정해 숙박 체험시설 등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할인 쿠폰을 이용하면 전주의 20여 개 숙박시설과 음식점, 체험시설을 10%에서 50%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영화관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공사장에서 작업 중이던 52살 이모 씨 등 7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을 피해 건물 상층부로 대피한 2명은 고가사다리차로 구조됐고 나머지 5명은 스스로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4층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식당에 난입해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른 69살 유모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유 씨는 어젯밤 10시 20분쯤 익산시 낭산면의 한 식당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56살 여성 A 씨가 60살 남성과 같이 있는 모습을 보고 2사람을 흉기로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완주경찰서는 베트남인 아내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로 49살 송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송 씨는 오늘 새벽 5시쯤 완주군 삼례면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9살 아내 B 씨의 가슴과 허벅지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은 내일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전주 영상 9도 등 4도에서 9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5도의 분포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서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는 아침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내일까지 나쁨 수준을 보이다가 월요일인 모레부터는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월요일인 모레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고 수요일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내린 뒤에는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